원희룡발 세종역 빅딜 썰. 당대표가 되기 위한 득표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거짓말이라는 표현보다는 던져놓은 하나의 해프닝이다. 예. 야, 이거 던져보니까 별로 표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박전 의원님 너무 무타게 하시는 것도. 이거 세종역에 대한 네. 빅딜설이지 지금 당대표 그 선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럴 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 변호사님 역시 변호사님이니까 법적인 내용을 자꾸 변호는 예. 안 해요. 아니 그리고 법적인 거 갖고 따지시는데요. 아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톡 한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원희룡발 세종역 빅딜 썰 논란입니다. 빅딜 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세종역을 두고 누구와 무엇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이 사건의 전말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리얼토크 한판의 두 터줏 대감이 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 청주시 의회에서 부의장을 지낸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시청자분께서 너무 잘 아시고 우선은 박 전 의원님 네. 처음이신데요. 네네. 저희가 많이 언론지상에서도 뵙고 의정 활동하는 건 많이 뵀는데 한 판은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한동안 한 판 시청자를 위해서 질풍 예. 쫙 달려가셔야 될 텐데 각오, 소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많은 네. 불신과 네.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진보니 보수의 입장이 아닌 예.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하는데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원래 예. 시청자분께서 잘 아시는 한판의 터줏 대감이셨는데 중간에 잠깐 출연을 하셨지만은 한참 쉬었다가 오셨어요. 그렇죠. 앞으로 또 어떤 레이저 눈빛을 또 쏠지 궁금한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6년을 하다가 그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책도 읽고 뭐 유튜브도 만들고 하느라고 1년을 쉬었는데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도전을 해서 네. 다시 한 판을 해보자 예. 결심해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많이 반가우셨을 걸 예. 반가우시고 생각하고 또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 KTX 세종역에 불을 지피는가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원희룡발, 네. 세종역 빅딜 썰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썰이잖아요. 네, 그렇죠. 논란인데 이 네. 전말에 대해서 먼저 상황 개요부터 소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변호사님.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국힘의 전당대회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뽑는 전당대회가 끝났을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겠죠.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난 7월 3일 날 세종시를 방문해서는 자신이 국토부 장관 시절에 충청권 자치단체장 간에 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종역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양해키로 내부 합의가 됐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오. 깜짝 놀랄 소식이죠. 우리 충북 예. 도민들은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 절대 반대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충북도에서 그런 사실 없다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그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바로 원희룡 캠프에서는 공식 협의 단계는 아니고 내부 의견 타진 단계였다라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났잖아요. 뭐야, 뭐 일단 한번 던져놓고 그렇죠. 좀 다시 심각한 이제 뒤로 거 아닌가? 물러났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실제 원희룡 대표가 단지 당 대표가 되기 위한 득표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과장되게 거짓말한 걸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원희룡 지사가 우리 도민들, 시민들 몰래 물밑에서 서로 진짜 내부 협의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박 의원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거짓말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그 국토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자체별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 알다시피 저도 선거를 치러봐서 알겠지만 네네. 항상 후보자는 그 지역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예.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세종시를 갔기 때문에 그런 부각된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서 아하. 전달한 내용이다. 당대표 경선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런 자리에서 조금 어설플 수 있고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선거기 때문에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분 동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는 가장 핵심적인 공약을 건드려 놓고 이슈를 선점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터쳐보자. 자, 오전에 기자회견하고 오후에 문자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네네,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저희 당대표 부분 선거에 룰이 있습니다. 네. 당원 80%, 일반인 20%. 20%, 예. 자, 그러면 충북의 당원과 세종시의 당원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세종시의 당원은 5분의 1밖에 안 되기 예, 때문에 예, 예. 야, 이거 던져보니까 별로 표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여기서 정리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던져보고요. 저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지금 일단 던져보고라고 하는데 뭐 그렇듯한 중립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예. 이거는 근거 없이 의혹적이랑 똑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경선을 하면서 매일 댓글 부대나 그다음에 무슨 사천 논란이거나 예. 그다음에 뭐 고의 패배 자초했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막 변호사님 지금 KTX 세종역에 대한 네. 빅딜설이지 지금 당대표 그 선거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니 글쎄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던지듯이 세종역도 그냥 막 던졌다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네. 전 지사님이 저희 제이씨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어디 선배요? 제이씨. 제이씨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도 많았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충청권 광역 급행열차 철도 네. 급행철도가 저희 청주시에 또 충북의 어떤 발전에 기여가 될지 특히 도심 통과가 우리 충북과 청주의 어떤 발전에 대한 네.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하. 청주시의 살림을 맡아본 사람 입장으로서 네. 지금 버스 준공제를 실시하고서 저희가 750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CTX가 돼서 청도심 통과 노선이 확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되는 운영비의 적자가 버스가 합치면 최소 1,500억이 될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하. 거죠. 저 우리 청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써서 이걸 해야 될지. 자, 그러면 우리 충북도와 청주시도 빅딜하고는 관계없다. 세종시는 KTX 세종역이 필요하지만 네. 우리 도심 통과 CTX는 우리 충북과 청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빅딜은 말이 안 된다. 아하.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우리 원희룡 대표 후보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도록 하겠다. 그럼요. 하도록 혹시 하겠다. 당대표가 되시면 되시면? 강력하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청주는 포기해. 세종으로 할래.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뭘 포기하라는 겁니까? 청주는 도심 아니, 통과하지 마. 아니 포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KTX 세종역과의 빅딜은 안 된다. 그거는 빅딜의 개념이 아닌 필요 없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지금 아니다. 우리 그러면 박 의원님께서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논조대로 네네. 이 지역의 정서나 인원수나 인구수나 이걸 잘 파악 못하시고 어설프게 잘못 던졌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예요. 이 부분이 충청권 전체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혹시 오판하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뭐 패키지 합의나 뭐 빅딜 합의 잘 몰랐다면 그런 표현을 안 쓰죠. 그렇잖아요. 청주 이거 주고 이거 따온 거다.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은 안 썼겠죠. 아니 그게 또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후보자는 어떤 지역에 가장 이슈되는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던져놓은 하나의 해프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싶습니다. 예, 뭐 말씀하십시오. 원희룡 후보하고 사적인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옹호하시는지 몰라도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되게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그때 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젊은 개혁 정치 남원정이란 말까지 있었잖아요. 아하. 남경필, 정병국과 함께 남원정이라고 부를 정도로 소신 있는 젊은 개혁 정치인인데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권력에 더 다가갈수록 너무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여요. 아무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어떤 정책도 내놓을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마음대로 또 정책을 또 바꿀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였던 것 같아요. 찐윤으로 본인이 찐윤인 것처럼 마치 뭐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 적장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경선 과정에서 막 던지기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변했는데 이 패키지 합의 빅딜 합의라는 것도 그렇게 막 던지고 기회를 봐서 그냥 세종시 갔으니까 여기 뭐 하나 던져줘야지 막 던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원 후보가 세종이 아니라 청주 먼저 왔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반대로. 그렇지 반대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이 세종역을 처음 말씀하신 분 누구십니까? 세종역 이해찬 의원, 예. 전 국회의원, 예. 당대표잖아요. 총리했던 분. 사실은 저희는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충북에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정말 그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죠. 아하. 저는 거꾸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금의 정치 현상을 보면 사실은 이 KTX 세종역 같은 경우는 아주 비용 편입 분석이라든가 여러 여건상 안 되는 것. 그리고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부강면을 희생하고서 만들어낸 그러니까요.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오송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저는 도저히 저희 충북의 입장에서는 근데 세종시에서는 늘 이걸 갖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 거물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다 모든 편의를 그쪽으로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지 않느냐. 이 방송 보시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발끈하시는 박정희 의원님 너무 물타기 하시는 것도 지금 원희룡 빅데이터를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해찬이 문제다. 그다음에 유력 정치인으로서 문제다. 아니 왜냐면 너무 물타기 제가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그 후보로서의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치라는 것은 저도 13년 4개월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쓰는 일이 있고 합리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나온 표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네. KTX 세종역이라는 이 얘기를 충북 도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안인가라는 이 부분 하나 하고 이 얘기, 이 빅딜 설이 나오고 있고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충북 도민들의 눈초리는 자연스럽게 누굴 쳐다보냐면 김영환 도지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 합의 한 적 있냐? 물밑에서 교통정리 한 적 있냐? 뭐 이런 얘기인데 본인은 아니 무슨 소리야? 오히려 광역철도 생기면 더 필요 없어져.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환 지사가 강력한 반발을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반박 입장문만 내고 그만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럽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마 김영환 지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김영환 지사는 이게 세종역 신설 문제가 충북 도민이나 청주 시민이 얼마나 반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2년 동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반발을 했었어요. 세종시장이 그 세종역 신설을 주장할 때 그 세종은 충청 밑상이 돼갑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강력 반발을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박 입장문도 냈기 때문에 김영환 지사가 내부적으로 빅딜을 했다. 패키지에 합의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국토부 회신인 결과가 있어요. 비상도민대책위원회인가 거기서 국토부에 내부 사업 진척된 게 있는데 했더니 국토부에서 전혀 진척된 거 없고 그대로였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원희룡 대표는 그랬어. 발산리 지역의 기술적 문제 검토 등 이미 마쳤다. 내부는. 상당히 진척이 해놨다는. 네.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혼자 뭐 썰 푸른 거냐? 자, 그럼 대충 이렇게 넘어갔어요. 혼자 썰 푸르지 뭐 정치인은 그럴 수도 있지. 박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안은 이거는 뭐냐면은 원희룡 대표가 단순히 가장한 게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지.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북도나 국토위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나 국토위에 대한 업무 방해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게 돼요. 그럴 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 두 번째,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지. 우리 변호사님 역시 변호사님이니까 법적인 내용을 잡아 걸고 변호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법적인 것 갖고 따지시는데요. 세종시에 무슨 뭐 타당성이 몇 점 나왔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당 이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은 이 문제를 완전 종결짓겠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렇죠.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우리 지역은 물어줘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시군요. 그 결과는 당대표 경선 결과로 좀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잘못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빅딜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 출범에 처음에 가치의 문제, 왜 세종시가 만들어졌을 때 왜 오송역을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할 건지 분기역으로 할 건지 다 이게 지역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충청권 상생 발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내용이고요. 하여튼 선거가 많을수록 잡음은 많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 얘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부분 조금 더 밀도 있게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역으로 민심 낚는 정치인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낚시를 하는데요. 낚시 저 끝에 떡밥 대신 세종역을 하나 딱 걸고 까딱까딱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을 낚는 건데 만약에 당대표 경선에서 원 후보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일도 그냥 흐지부지 없던 일로 이렇게 될까 봐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이런 정치인들, 이렇게 민심 낚는 정치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해당 지역에 그 적을 두고 있는 정치인이 자기 지역을 우선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전체 국토 균형을 따지거나 아니면 경제적 효과를 따져서
자기 지역의 이익을 포기한다? 그런 정치인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을 중심주로 사고를 하고 자기 지역 우선하는 정책을 내놓는 거 이거를 나무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송 분기역도 그랬고 도심 통과 지금 도심 통과 문제도 그렇고 예.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 아하, 이천 예, 그 예. 수도권하고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주를 우선하는 거에 대해서 나무랄 수 없듯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아니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아니면 세종의 국회의원들이거나 뭐 지방의원들이 자기들 세종역 신설해달라 이 주장을 뭐 비난할 수는 없어요. 다만 관련 없는 사람들, 직접적 관련이 없고 그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원희룡 그 후보 같은 사람들이 단지 표를 위해서 이 정책을 남발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추후에라도 법적 책임이나 법적이나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원희룡 후보님께서 국토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굉장히, 한번 심각한 했을 고민을 겁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거냐 그리고 또 우리 충청권이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충청권의 완성은 세종시의 완성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이 예. 세종역이 충북 전체 발전 아니죠 충청권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원 후보께서. 그런 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발표를 했고 또 그걸 또 바로 또 다잡아서 또 오후에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분들한테 문자를 보냈던 걸 보면 또 그런 부분에 좀 전달이 좀 제대로 안 됐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또 문자도 보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들의 우선되는 정책을 가장 먼저 이슈로 삼아서 그걸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청주와 충북을 대변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이 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말 못 떠들게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의원님이 본인 얘기하시는 거 저는 그 정도 아니 아직까지 박정희 의원님처럼 세종시의 발전이 결국 충청권 전체의 발전이 됩니다. 이렇게 좀 유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잖아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구치적 건데. 팩트처럼 막 기적을 해서 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 계속해서 그 세종시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거는 이 부분. 네. 박 의원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게 아니고 그분들 표를 얻기 위한 방법과 그 세종시 발전을 해서 세종역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사실은 우리 충북과 충남과 특히 공주요, 대전 예. 이분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가 만들어진 것이고 주변 지역이 같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충청권의 공동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어디 하나만 잘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종시 문제, 세종역 신설 문제를 선거와 연결시킨다고 하면 사실 뭐 해당 지역의 뭐 정치인들이 그 주장하는 건 말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그 해당 지역구 뭐 후보자들이 그런 주장하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문제는 대선이에요. 아하. 대통령 후보가 직접적으로 아까 뭐 이 지역에 네. 대체로 이런 분위기네 해서 세종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 땐 최악이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사실상 세종역 신설은 대전은 적극 찬성해요. 예. 왜? 북대전역이 생기는 꼴이 되고 그러니까요. 예. 충남도 찬성해요. 역사가 또 하나 생기거든요. 생기니까. 반대하는 쪽은 우리하고 공주예요. 사실 세가 너무 약해요. 예. 상황은 우리한테 갈수록 불리해져요.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만 왔다 갔다 혹은 그 지역, 우리 지역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행되는 얘기들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세계대학 경기대회 같은 것도 지금 충청권이 묶어서 한참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이 부분도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이쪽은 비교적 출발이 좀 순조로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소탐 대실이 되는 잘못되면 큰 판이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저는 세종시 아까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종시의 근본 목적은 수도권 분산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니야. 현실은 충청권 빨대 효과예요. 빨대 효과예요. 완전히. 빼먹기죠. 충청 대전이나 청주나 인근 지역의 주민들 다 뺏어가고 공공기관 또 자기들이 위치 뺏어가고 그다음에 기업 본사도 많이 옮겼어요. 청주권에 기업 본사들도 많이 세종시로 옮겼거든요. 완전히 이게 수도권에서 뺏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빨대처럼 쭉 빨아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메가시티나 충청권 충청권 공주라는 거 있잖아요. 예.
아까 박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종시의 본래 목적, 정체성, 수도권 분산, 행정권 분산이라는 거 본래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잘못하면은 충청권 공주나 충청권 메가시티가 오히려 청주를 더 나쁘게 만드는 청주를 대전이나 세종의 위성도시나 베드타운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가면 안 대목이에요.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당초의 목적을 세종시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렇죠, 또 그렇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 투자와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종시를 뭐 이런 역을 만들어서 뭐 수도권과 접근성을 높이겠다. 지금 세종역을 신설하게 되면 저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냥 버스 노선 같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선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자주 어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세종시는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오히려 타지자체에 지금 나눠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종시의 인구의 뭐 거의 4분의 3은 다 우리 충청권에 다 뽑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리얼 토크 한 판을 하면서 이제 변호사님이 예전에 가재 터줏대감으로 계셨을 때서부터도 또 그 이후도 또 지금도 또 이 세종역 신설을 가지고 논란 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건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충북 도민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해서 잊혀지기만 하면 또 다시 벌어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황이죠. 제가 변호사님한테도 여러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뭘까 여쭤봤었는데 대부분이 단체장이나 지자체 단체장이나 뭐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없다. 그리고 세종역 신설하면 다른 지역도 다 역사 원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완전히 지하철이 될 거다. 고속철이 아니라 타당성이 없다. 당위만 얘기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돼요. 저는 역사 명칭 개명부터 주장을 하는 거죠. 오송역사 명칭 그렇죠. 개명. 오송역을 청주 세종역, 서종 청주역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아예 이름에다가 세종을 그렇죠. 박자. 왜 그러면 거기서 10km, 세종까지도 10km예요. 오송역은 우리한테 예. 10km고 그쪽도 10km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관문이야. 안쪽에 관문이기 때문에 청주 세종역이나 세종 청주역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그쪽에 협의가 돼야 되지만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역사 바깥에다가 큰 광고판을 붙이는 거야. 뭐라고? 뭐냐면 여기는 청주 세종역입니다. 세종 그리고 광고도 하는 거야. 청주와 세종의 관문 오송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예전에 그 오송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서나 정감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오송역.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변했다 지났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청주 세종역이 청주와 세종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역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 고속철 KTX 타봤지만은 예. 오송역 지날 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여기 뭐요? 여기 어디야? 왜 시골 역사 여기 어떻게 만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 설명을 해줘요. 이게 청주 사람들 이기주의다가 이렇게 뺀 거야. 시골 역사 만들어놨어. 아하. 그럼 청주 사람 욕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유튜브나 포털에서 가장 욕먹는 KT 역사가 바로 오송역이에요. 뭔가 설명이 필요한. 우리는 오송역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찾아보세요. 시청자분들 찾아보시면 전국 KTX 역사 중에 가장 욕먹는 역은 오송 분기역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또 따블로 욕을 먹잖아요. 그 지날 때마다 왜 먹는 줄 알아요? 오송 역세권이 완전 촌스러워서 그런 거야.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지날 다음부터 여기 시골 역사 왜 있는 거라고 따지는 거지. 오송 역세권을 개발해야 돼요. 김영환 지사, 이전에 지사, 이승용 지사도 못했지만 예. 지주들 간에 다툼 때문에 주로 못했겠지만 본인이 총대를 메고 오송 역세권을 개발을 하면 딱 그러지. 야, 이 오송이 뭐야? 여기 왜 큰 도시 왜 생겨서? 아, 여기 청주하고 세종의 관문이고 그 역사야라고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역사가 되는 거지. 청주 세종역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저는 지금 최용현 변호사님 말씀했던 그 역사 개명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은 정확한 세종시의 관문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칭 개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청주 오송역 이렇게 아마 하고 있는 그쪽에서 세종역에서 못 쓰게 할 거니까. 세종 아하. 쪽에서 못 쓰게 할까 봐. 그런 방향 같던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오송의 발전과 또 청주시의 발전. 저희가 청주시가 그 세종시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정말 인구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 만들어내야지만이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운다는 뜻이 뭐냐면 그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울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에서는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논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힘 있는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 박전 의원님께서 힘 있는 정치인이 되셨어야 되는데 작년에 어려운 일을 겪는 바람에 딱 여기서 우뚝 서가지고 딱 하셨어야지. 아니, 지금 뭐 이거를 아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런 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 좀 단합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선거를 치르다 보면 정말 우리 지역 발전에서 필요한 분이 누군지에 대한 고민하는 유권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됩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처럼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 박전 의원님하고 처음 이 자리를 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끝내기 한판으로 어떤 말씀들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종역 논란처럼 우리 한파 리얼토크 한판에서 이게 자꾸 소모적인 그리고 피곤하고 귀찮고 좀 짜증나는 이런 이슈 말고 정말 지역을 건강하게 부강시킬 수 있는 이런 논란을 좀 논쟁거리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반복돼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 이 논란이 끝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긴 한데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끝내기 한판 변호사님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요? 논란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방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주 가로 열고 세종역이라도 하자. 그쪽은 동의 안 하니까 우리 그리고 광고판도 붙이고 홍보도 좀 하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박정희 의원님이. 뭐라고? 세종역을 막을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 박정희. 박정희 전 의원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사실 좋아요? 저희 원희룡 지사님 이거 대변에 왔다가 엄청 힘든 입장에서 첫 토크를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는데요. 예. 이렇게 말씀해서 고맙다는 끝내기 말씀드리고요. 한판. 예. 저는 항상 사람은 그 혼자 살 수 없는 게 그렇죠. 혼자 살 수 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충청권이 공조하고 발전되려면 상생 발전을 좀 고민해야 된다. 정말 상생 발전. 저희가 청주청원 통합도 저희 상생 발전 차원에서 했던 마찬가지로 우리 세종시를 만든 가장 큰 힘들을 모아서 잘 되기 위해서는 자꾸 소모적인 KTX, 세종역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소모적인데 오늘로 이제 우리끼리 정하죠. 뭐 이게 끝. 예. 네. 세종역 논란 끝. 청주 청원은 계보가 같지만 저쪽은 우리랑 다른 애들이요. 계보가 틀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시 인구의 4분의 3이 다 거기 다 같이. 여기 지역 분들입니다. 아, 거기서 거기다. 네,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어떤 이슈로 여러분 찾아뵙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시사 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다 함께 리얼톡 한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분 토크는 맞는 거요? 알겠어요. 그냥 막 던져버려. 아유.